자,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먼저 볼 건데, 가장 먼저 그 조문을 먼저 볼게. 일단은 1조만 볼 거고, 이제 그 뒤는 이제 장수적 적용 범위 할 때 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보면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 원칙 규정이죠. 소급표 금지 원칙 규정을 형법 제1조 1항에 규정하고 있고, 행위시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2번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이렇게 형이 변경된 경우 형소법 제326조 4호에 의해서 이제 면소 판결을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1조 제3항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1조 1항부터 1조 3항까지 이 규정을 한번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적용범위. 조문에 있는 뒤에 부분을 장소적 적용범위하고 일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 1번 행위시법주의, 아까 1조 1항 관한 부분이죠. 보면 이제 행위시법주의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행위시란 무엇을 의미하냐? 행위시란 실행행위 종료시, 다른 말로는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보면 이제 형법 1조 1항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행위시의 의미, 행위시의 의미가 뭐냐?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기출에서는 행위시 법률에 의할 때 행위시란 범죄행위 실행의 착수시를 의미한다고 속였네. 실행의 착수가 아니고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그 다음 이제 보면 형법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구법 시행 시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 그 행위시법 원칙에서 행위시란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보면 이제 범죄가 행위가 언제 종료했어? 구법을 시행했던 시,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면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출에서는 구법 때 범죄행위가 종료됐는데 이제 그 결과가 신법 시에 발생했다고 해서 신법이 적용된다고 속였는데 아니죠. 행위시법이니까 결과가 신법 시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 종료시는 구법 시행시기 때문에 구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실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보면 행위시는 범죄행위 시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실행행위가 신법 시행시에 종료된 것이므로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된다. 기출 보면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보면 이제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왼쪽은 이제 구법이고 오른쪽이 신법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제 실행행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구법에 걸쳐됐다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분명 뭐라고 했어? 범죄행위 종료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끝이 그지? 여기 범죄행위 종료시가 여기잖아. 그럼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신법을 적용해야겠지? 기출에서는 이걸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쓰였는데 아니죠. 그래서 보면 실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결국 하나의 원칙이야. 행위시란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하니까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보면 일반적으로 계속범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계속범의 법 적용 시점 보면 법이 개정될 때 부칙에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는 구법을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으면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야 하고 개정된 법 시행 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출 보면 계속범의 경우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의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예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주고 있는 경우에도 행위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 틀렸죠? 보면 이제 지문에 보면 개정된 그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걸 일단 기억하고, 근데 이제 부칙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이런 경과 규정을 둔 거지.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 그 부칙이 이제 뭐라고 했어? 형법 설명서라 했잖아.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이 구법을 적용해야 하고 개정된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문에는 보면 행위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속였잖아. 따라서 오답이 지문인 거야. 다시 보면 이런 부칙이 있으니까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개정된 법 시행 전에는 종전이 구법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에 신법을 적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포괄일제 병행위 법 적용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게 범죄행위 종료시가 행위시라고 했잖아. 그 개념 하나로 계속 나오는 건데 보면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형법에서 행위시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의미하므로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부칙이 있더라도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 신법이 적용됩니다. 기초를 읽어보면 포괄일제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틀렸죠? 포괄일제는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 법을 적용한다. 근데 이게 포괄일제가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범죄 종료 시가 행위시인데 보면 이제 포괄일제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법을 따른다 라는 구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법이 아닌 신법이 적용됩니다. 보면 이제 이 포괄일제라는 범행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마지막이 딱 끝나야 이제 법령이 끝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포괄일제 범행이 이때 시작했고 이제 개정되고 이제 종료되라고 한다면 이 종료된 시점이 이제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쭉 읽어보면 계속범과 이제 포괄일제를 좀 비교해서 보면 계속범의 경우 범행 중간에 법률이 개정되고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개정 전의 범죄 행위에는 구법을 적용하고 개정 후의 범죄 행위는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형법에서 행위시는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을 의미하므로 아직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포괄일제 범행에 대해서는 형이 경중을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부칙이 있더라도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 신법이 적용되는 거다. 당연하게 이제 좀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포괄일제 범행이 있다고 쳐. 이게 포괄일제 범행이야. 이렇게 쫙 있었는데 이 시점으로 이제 법이 개정된 거야. 근데 포괄일제는 애초에 이때 시작하더라도 종료되는 시점이 딱 이제 여기 종료가 포괄일제가 딱 여기서 포괄일제 범행이 여기서 딱 끝난다면 이때의 법인 신법을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6번 형법 부칙의 적용 범위 다른 법률의 유추 적용 불가. 86도 101282에 따르면 한 개의 죄가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법과 구법 사이 형법적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이게 약간 문장이 국어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러한 규정은 형법적 관계에만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다른 법률 간의 관계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형법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는 이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형법 부칙이니까 기출에서 보면 한 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진 데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다. 맞죠? 형법 부칙이니까 형법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다른 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포괄일제의 행위시법 포괄일제 법 적용 빈출 법 적용 경중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범죄 종료 시 신법 적용. 포괄일제로 된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이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구법의 법 적용에 대한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제로 처단하여야 한다. 아까 설명한 거에 살짝 연장선에서 같은 느낌이죠. 보면 이제 포괄일제로 된 개개의 범행위가 법 개정이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행위시는 범죄 종료시니까 구법의 법 적용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법을 적용해야 한다. 틀렸죠? 이게 아니고 범죄 실행행위 종료시효법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한 거지. 따라서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제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지 법 적용 자체를 비교해볼 필요도 없다. 또 보면 갑은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수차례 함으로써 동법 위반이 포괄일죄로 공소되게 되었는데 갑이 개개인 위반 행위 도중에 선거법이 변경되어 벌금형 상한이 150만원 선에서 300만원으로 중하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틀렸죠? 포괄일죄 범행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여러 가지 행위가 뭉쳐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져 포괄일죄라는 범행이 완성되잖아. 보면 이제 각각 개개인이 범죄 행위 경중을 비교해볼 필요 없이 마지막 종료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 것이 맞죠. 따라서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시법주의, 형법대리주의란 원칙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를 처단하여야 한다. 감금죄 진행 중 법이 개정된 경우 범죄 종료시 법인 신법이 적용되어야 함. 사람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금죄의 법정형이 강화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정형이 경중을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범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신법, 범죄 종료시법이 적용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형법 제1조이랑 행위시법주의 원칙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보면 이제 기출을 읽어보면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 개정이 행하여져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감금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진행 중이야. 그래서 보면 불법하게 감금되고 있는 도중, 그러니까 범죄행위 도중에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됐다며, 그러면 이제 범죄 실행행위 종료시법이니까 범죄 종료시는 당연히 신법이 시행 중일 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신법이 적용되는 게 맞지. 또 이제 보면 이제 감금죄나 범행이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 거야. 감금죄나 범죄의 흐름이. 근데 이때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치자. 도중에 이제 개정됐다니까 한 중간쯤 됐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가 종료라고 하면 이때가 범죄행위 종료시겠지? 당연히 그럼 이제 신법이 시행 중일 때잖아. 따라서 이 범죄행위 종료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8번 포괄일죄의 신설된 법규 적용 제한.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면 일단 보면 기출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 법규에 대하여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일단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지문을 좀 분석해보면 이제 내가 좀 다이어트를 예시로 갖고 왔어. 보면 이제 2번 케이스를 먼저 볼 때 보면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원래는 무죄였는데 좀 재밌게 만들어 본 거야. 그 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다이어트가 유죄로 바뀌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다이어트가 무죄였는데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라는 행위가 이제 유죄가 된 거잖아. 보면 이제 죄가 되지 아니하던 다이어트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 다이어트가 이제 유죄로 바뀐 거지. 이러한 경우에 이 개정되기 전에 이 다이어트 행위를 신설된 법규, 이때 이 신법을 이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 개정되기 전에 다이어트 한 거를 개정 후에 다이어트가 이제 유죄로 법이 바뀐 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기문을 분석해 보면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 표현 이제 형량과 관련된 건 예시를 안 들었지만 표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정 전에는 다이어트가 무죄였는데 개정 후에는 살 빼기가 무죄래. 표현을 바꾼 거야. 다이어트 살 빼기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내용이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개정 후라도 이 신법 예를 들어서 이때 다이어트 한 거를 다이어트 무죄인데 야 너 다이어트 무죄가 아니고 너 살 빼기야 살 빼기. 그러니까 이제 살 빼기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신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좀 이해가 됐나? 아무튼 그래서 좀 보면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좀 읽어보면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법규가 개정될 때 형량이 바뀌거나 표현이 수정되는 정도의 개정이라면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포인트죠. 그러나 원래 죄가 아니던 행위가 새로운 법으로 인해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무죄일 때 다이어트 했는데 개정돼서 이제 다이어트 유죄로 바뀌었어. 그거 이제 신설된 법규로 처벌할 수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면 이제 9번 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이전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갑니다. 소급표금제 원칙에도 나왔어요.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본 구성요건이 신설된 경우에 범죄의 없던, 그러니까 결국 뭐야? 구성요건이 신설돼서 이것까지도 유죄야. 피고인이 불리하네. 이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뀐 거 신법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 이럴 때는 행위시법 원칙으로 가는 거다. 오케이? 10번 포괄일죄 뇌물수수 범행의 수뢰액 산정 기준 2008년 12월 26일 개정 시행된 특가법 제2조 2항은 뇌물수수죄 등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치해야죠. 아하, 특가법 제2조 2항을 개정하면서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했구나. 따라서 뇌물수수 범행이 이 신설 규정이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2008년 12월 26일 이후, 즉 개정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해야겠구나. 벌금형이 또 이제 병과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종전에 없던 벌금형이 종전에 어떤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대로 바뀐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없던 게 생겼네? 구성요건이 신설됐네? 피고인에게 불리하네? 그러면 이제 쭉 보는 거지. 이렇게 포괄일죄라는 뇌물죄의 범행이 있다고 또 가정을 또 이렇게 또 해봤을 때 이때는 없었고 이때부터 이제 벌금형이 생긴 거야. 그걸 이제 보면 딱 이게 이 상황이잖아. 뇌물수수 범행이 이 신설 규정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 그러니까 벌금형이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포괄일죄 범행이라고 하더라고. 개정 이후부터, 즉 2008년 12월 26일 이후 개정 이후에 수수한 금액, 이 초록 색깔로 이 색칠한 이 부분으로 한정하자는 거야. 밑줄 읽어보면 2008년 12월 26일 개정 시행된 특가법은 제2조 2항에서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이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26일 이후, 즉 초록색 부분 개정된 이후 부분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여야 한다. 핵심은 없던 구성요건이 신설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고 행시법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개정된 법무사법 제70조 제2항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된 법무사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시행 후 처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된다. 즉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부터 이런 이 개정된 법무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이 대상이 됩니다. 최신 판례인데 쭉 읽어보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이 신설되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있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제7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부칙에 보면 개정된 이후부터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그러니까 개정된 이유가 아니고 시행 후 처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그러니까 개정법 시행 후 처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부터 이 개정된 법무사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왜 개정됐다고 치면 이때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이 된다는 거죠.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 이제 행위시법주의 예외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